약 열흘 동안 맹종호 당선인이 시정을 펼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기획단은 다음의 5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업무를 하였습니다. 첫째, 시 슬로건과 시정 방침 검토. 둘째, 서산시 주요 현안 검토 및 해결 방안 토의. 셋째, 당선인 공약 현실화를 위한 관계부서 의견 청취 및 토의. 넷째, 타 후보 공약 검토. 다섯째, 시민정책 제안 및 준비기획단 접수민원 정리 등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준비기획단은 맹종호 당선인에게 이상의 업무에 대하여 정책 권고 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상 5가지 정책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슬로건 및 시정 방침. 준비기획단은 서산시의 새로운 슬로건으로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으로 권고하였고, 시정 방침으로는 시민이 주인되는 서산, 대화와 소통의 민주서산, 지속 가능한 숨쉬는 서산, 미래를 위한 창의적 서산, 행복한 시민, 넉넉한 서산으로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현안 사항입니다. 서산시의 3대 주요 현안으로 검토한 사안은 서산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처리장, 자원회시 시설 소각시설, 수석단지 도시개발 사업, 즉 터미널 이전입니다. 서산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서는 서산시와 사업자가 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시설 관련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토론회, 간담회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때 원칙으로 감량 정책을 최우선 고려할 것, 환경부 전처리 시설 시범사업 진행을 확인할 것, 당진시 폐기물은 반입하지 말 것, 충남권의 생활 폐기물 현황과 정부 시책의 기조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수속단지 도시개발 사업, 즉 터미널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여부에서부터 최종 입지의 문제까지 시민 의견을 최단 시간 안에 수렴하여 취임 1년 이내에 마무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셋째, 공약사항입니다. 당선인 공약사항입니다. 당선인의 공약 중 92건에 대해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였고 준비기획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넷째, 타 후보 공약사항입니다. 타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이완서 후보의 학교, 유치원 등 노후 건물 안전진단 지원, 임산부 500원 택시 공약에 대해서 박상무 후보의 어린이 프라자 확대 추진,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 공약을 수용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번 선거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신현웅 후보의 중고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다섯째, 정책 제안 및 민원 사항입니다. 준비기획단을 통해 많은 시민들께서 정책 제안과 민원 사항을 접수하셨습니다. 직접 방문 접수 17건, 이메일 접수 11건, 페이스북 접수 4건, 준비기획단 위원을 통한 접수 7건, 우편 접수 1건입니다. 이번에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서 꼭 민원인에게 회신해 줄 것을 권고하였고 이 민원의 해석에서부터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례됩니다. 여섯째, 기타 사항입니다. 특히 준비기획단에 접수된 민원 중 시급하고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총 9건, 진실규명과 후속대책이 필요한 과제로 총 32건을 분류하여 당선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준비기획단은 시장의 시정 집중을 위해 임기 중 애경사나 각종 단체 행사 방문 자제를 권고하였고 행정의 책상에서 잠사하고 있는 묵은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 해결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확대, 시정 감시 기능의 제고를 위해 시민 감사관제 도입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준비기획단은 시민의 서산이라는 슬로건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해 줄 것과 시민들의 필요사항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가능하게 할 시스템의 정비와 인사제도 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각 위원님들께 질문을 해주시면 정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혹시 자료 정리하신 분 안 하나요? 오늘 배포 안 됐나요? 지금 브리핑 자료는 원문 그대로 언론사에 배포가 될 예정이고요. 예보기라든지 네. 다른 정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각 언론사에 그대로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간에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배포 안 되는 거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진하고 같이 배포돼요. 배포 왔어요. 오프라인으로 배포는 지금 제가 메일로 다 프린트해가 지고 받았어요. 사진은 기자들이 찍은 걸 그냥 왔어요? 이렇게 생생하게 보도록 되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메일로 보내야 되는데 못 보시면 못 봐요. 카페는 아니고 네, 카피해서 그래도 오프라인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고실에서 배포하기로 해서 그런 준비 안 했습니다. PC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준비 다 됐는데 보도자료 준비가 좀 소홀했구나. 네. 예, 전국메일 한상규 기자입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 이슈화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이제 권고 사항으로 이제 정리된 거죠. 네. 다른 거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근데 세부적인 부분은 나온 거 없죠. 특히 그 한참 이슈가 됐던 그 산피장 문제하고 소화통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산패장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에 있어서 서산시 저희 준비단에서 당사인에게 권고하는 입장은 소송 당사자인 금강교육 환경청과 풍남도 서산시가 서로 협조를 좀 해서 협조 요청을 해서 그 소송에서 결국은 소송의 결과 유무에 따라서 향후 결론이 많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선은 협조를 요청받고 협조를 해주고 금강교육 환경청이 해소하지 않도록. 그런데 만일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충남도나 소송 당사자인 금강교육 환경청이 협조를 거부한다든가 아니면 좀 비협조적이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산시가 서산 ESP와 맺었던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입주계약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입주계약서에 조건부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오토밸리 내만 하다가 이제 점점 범위가 늘어난 거여서 입주계약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입주계약 해지와 함께 입주계약 해지가 되면 이제 공사 중단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서산 EST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입주계약 서산시에서 입주계약 해지 처분을 하게 되면 입주계약 해지 처분 취소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향후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어찌됐든 환경청 소송 당사자인 환경청이 협조 거부를 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입주계약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라라는 권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도 나와 있고 공사 중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렇게 권고했다고 그러는데 공사가 중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지는 현재 그 남아있는 부지 누가 인수하나요? 아니면은 산피장 자체를 없애지는 건가요? 어떤 방향으로 얘기가 됐습니까? 선후관계 문제에 있는데요. 입주계약 해지가 우선된다라면 공사 중단은 이제 따라오게 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공사 중단을 먼저 고려한다라고 하면 입주계약 해지가 아니고 공사 중단을 먼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이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중지 가처분이라는 것을 서산시에서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오게 되는 결과는 만에 하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또 뭐 입주계약 해지가 먼저 서산시에 선정된다면 입주계약 해지 처분 취소 소송이 서산 EST가 원고 승소로 됐을 때 공사 중단된 이후에 만약에 본안 소송에서 서산시가 패소하게 되면 공사 중단된 때로부터의 손해배상 서산 EST가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또는 소송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순차로 갈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예견은 가능합니다.
감사님 공약 중 혹시 계획단에서 재검토해야 될 공약으로 선정된 게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 시민 감사가 이제 도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강선인 공약이 92개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박물관이라든가 예술이전당이라든가 수도권 전철 출구관인데 또 대하산항의 그 자동차 수출 부두관이에요. 또그 대하산 일각도 그 출구관에는 그 예산을 많이 들고 이 부분은 산업기관과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취임하신 이후에 행정가들과 협의해서 하시는 거 이렇게 권고되어 있습니다. 예, 10월 의정시장만 전용 아직이요? 아까 예. 근데 광명수 사무실한테 그렇게 시민 감사가 이제 시민감사인데 시민감사관제도는 이제 도청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준하는 그런 감사관제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거 있습니다. 네, 저기 상패장하고 부산시설 관계가 중요한 공약 이행 과정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환경단체 몫으로 들어가서 위원회 들어가셨죠? 당선자하고 협약도 했었고 환경단체 의견이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협의 과정에서 일부 빠진 게 있습니까? 그 위원회 과정 중에는 환경단체의 의견이 전적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용이 됐어요? 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권고사항에 저희가 원했던 사항들이 거의 100%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 지금 목록화해서 저희가 제안한 거 권고사항을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상패장하고 자원시설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을 많이 해왔는데 이걸 많이 추정하거나 백지하거나 제국도에서 들어가는 그동안에 들었던 행정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산하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부처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내밀하게 의견을 좀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원하는 방안으로 이거는 재검토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것들은 협의점들을 찾아가야 할 문제라고 보고요. 그닥 큰 비용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닥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혹시 민수위원회에서 이 비용 부분도 검토했나요? 비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검토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여건은 안 되고요. 그 지금 질문해 주신 바대로 그런 사안들이 예견이 될 것이다. 만약 예를 들어서 서산 EST가 이 소송이나 뭐 입주계약 그 취소를 해지를 하게 되면 들어오게 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결국은 시민 열세로 나가게 되는데 법적인 그런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 행정행위라든가 그동안 하면서 했던 그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용을 구체적으로 수치화시켜서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공사와 중지 경우 그럼 그 단지 내에서 생산된 산업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시 다를 때 입구가 안 닫는다고 하더라고. 지금 처리하는 방식 그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방식을 네. 지금 방식 어떻게 되는지. 지금 외부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평택하고 등산 쪽으로 옮겨서 처리하고 일부의 어떤 그 후보자는 서산시장 그 출마 후보자는 서산시에 생산되는 쓰레기를 일반 위탁해가 이제 처리하겠다는 그런 거 아주 제시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건데 그 비용 상당히 엄청난 걸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그게?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나 처리 시설이 들어와서 네. 시민들이 그 부담하는 환경비용이 더 크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월 의정실은요. 하여튼 짧은 시간 동안 그 취임 전에 그 인수 주기단에서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지 뭐 현안 상이라든지 짧은 시간에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면서 국민들한테 심심한 어떤 요구에 의견을 드리면서 한 가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그 서산의 중요한 현안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그 취임사의 보고를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 과정에서 시에 관계를 두서 담당자들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회의를 통한 검토가 있었겠죠. 이제 이 사항은 적임 시장의 어떤 중점적 행정 추진 사항이긴 했는데 이런 그 부서하고 어떤 간담회나 이런 그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때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준비단의 입장은 아니 준비단은 시의 부서 관계로 세 가지 현안을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옮기지 않고 세 가지 현안 중 일부 현안의 담당 부서의 실무자들은 조심스럽지만 준비단의 입장에서는 뭔가 갔으면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파악을 안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파악이 안 돼 있는 건가? 사실은 준비단이 전문가, 각 분야의 전문가, 물론 뭐 환경 관련 전문가도 계시지만 행정 관련 전문가였다면 굳이 뭐 이 준비단을 꾸려서 이 서산시의 의견을 물어보고 이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시민의산 준비기획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서산 시민 중에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산시의 자료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 의견을 저희가 다시 종합해서 당선자께 보고하는 게 저희의 임무였기 때문에 서산시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 3대 주요 현안 중에서는 일부 그 담당 부서 관계자분들께서 전혀 알고 비협조적인 것인지 아니면 파악이 안 돼서 협조를 못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파악이 돼 있고 상당한 정도로 잘못된 점, 잘된 점, 자기 본인들의 현재까지 과정 중에서 잘못된 점대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해나갈 부분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담당자도 있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디트니스 이동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쓰레기 환경시설과 관련해서 이제 nim비현상 중에 하나로 그 일반 자원 희수화 소위 말하는 일반 생활 쓰레기 멜이 그게 이제 소각 시설로 이제 어떤 발전을 하고 있는데 산업 쓰레기도 일반 생활 쓰레기와 같은 방식으로 타 지자체에서 소산시켜 못 받겠다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때 이제 지금 말씀이 답변이 지금 하던 방식을 고수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검토는 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어제 서산시청 공무원 노조에서 의견서 전달한 걸 알고 있는데 그 전달된 의견서가 여기에 반영이 됐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그 이제 노조에서도 의견을 주시고 했었는데 이건 반영이 안 됐고요. 준비단에서 인사라든가 조직회가 대해서 근계사항이기 때문에 논의가 안 됐었고 또 공무원들 중에 익명으로 그 인사 관련 게 아이들에 접수가 돼 있어요. 익명으로 된 게 노조에서 공식적으로 온 것도 있고 익명으로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대장님 박기 기자입니다. 또 그 외부 위탁하는 거를 이제 그 외부 기관에서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서산의 오토밸리보다 더 큰 산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는 수많은 지자체가 있어요. 그 지자체를 같이 공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충분히 큰 규모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서산 오토밸리 같은 경우에는 나서서 또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지자체들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지자체들의 문제가 그 서산에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지자체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판단을 다시 해야 되겠죠.
지자체에서 과정을 계획인데 네. 그렇다면은 네. 좀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서산시에서는 계획표를 따시는 사람 아닙니다. 따시는 거 아니고 지금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저 의견입니다. 서산시에서 내부의 거를 왜 받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서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환경오염 정도가 어떻다고 기자님이 판단하시나요? 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훨씬 더 산업수혜에는 피해액이 매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었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환경오염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판단이고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거나 그리고 그 국가기관 산업에 의해서 때문에 서산이 희생하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처리 시설이나 관련해서는 서산에서는 다른 지자체한테 그런 부담을 좀 양보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장님 박기규 기자입니다. 그 내용에는 좀 없는 건데요. 뒤에 보시는 그 통합 브랜드 사용 변화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경 설명 좀 해주시고요. 향후에 그 범위가 뭐 시설물에 대한 교체까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어느 범위까지 통합 브랜드를 사용할 것인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 준비단의 의견은 그 관련돼서 사실은 뭐 공식적인 창구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시민들께서 그 민원 아닌 민원을 이렇게 제기를 해주셨고 의견도 주셨고 했는데 지금 슬로건이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이거든요. 지금 현재 한 6기 해 뜨는 서산이 곳곳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를 다 교체를 한다. 이거는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문제라는 의견이 준비단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단의 귀결되는 의견은 청사 건물 그 정도의 로고 정도는 그거로 더 새로운 서산으로 할 수 있겠지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나머지 무슨 뭐 지하 순위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서산시로 앞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준비단의 의견이고 그렇게 공고사항으로 항상 이렇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표상에 대한 그 여론이라고 할까? 그게 상당히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표상에 대해서는 해 뜨는 서산에 대한 슬로건은 좋은데 표상을 바뀌어야 된다. 각국 공공시설이라든가 심지어 어린이집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데에 있는 그러한 그 해 뜨는 서산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게 좋겠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고를 했습니다. 위원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아까 그 환경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시설에 관해서 백지화 쪽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년, 3년 동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나 이런 것도 공고를 했습니까? 그 부분 안 했어요. 인사 문제는 인사 문제가 아니라 잘못됐다는 가정하에 지금 재검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브리핑 자료에 보시면 기타 사항으로 마지막에 그 저희가 준비되면서 접수된 민원 중에서 거기에 지금 현대 현안들도 접수된 민원 중에 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9건, 진실규명과 후속대책에 필요한 과제 32건에서 이 진실규명 과제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 32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진실규명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강사님께서 시장 결정에서 그걸 사항이라고 그 인수위에서 그 해당 실과에 있는 분들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몇몇 그런 담당자들은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이것을 뭐 병역하려면 제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까지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인수위원회가 회의를 하면서 상당히 청문회적으로 가각적으로 됐다 이런 얘기도 사실 좀 들렸어요. 그분은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은 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쪽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하셨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강압적이지 않고 이런 태도에 너무 감사한다고 공무원 노조에서 그렇게 봐요. 자, 보고 있는 시각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일부 뭐 다 그렇게 느낀 건 아니겠지만 또 반면에 지금 민수가 준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반응 공무원이나 직원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느꼈을 직원들도 있을 거란 얘기죠.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뭐 준비단 내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수리청 말로 정명분 형태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스스로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고, 근데 과정 속에서 다소 그런 의견이 담당 시쪽의 의견을 줄 때 저희 쪽에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느끼기에는 아마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아까 그 3대 현안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몰라서 기업조적인 것인지 아니면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실은 조금만 합리적 의심, 합리적 생각만 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가능한 의문점이고 업무 과정 속에서 행정업무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인데 그러한 아주 간단한 합리적 의심만 좀 해보면 도출할 수 있는 과정들을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A라는 질문을 하면 B라는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왜 이런 질문을 드렸고 이런 걸 요청해야 하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의견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 그 느끼기에 따라서 당사자가 강압적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느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행정적으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을 변경하는 걸 권고하거나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시장이 4년 뒤에 또 바뀌게 되면 지금 하시던 거 4년 만에 못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공무원들한테 권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서산시장 당선인께서 이제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준비단의 의견 권고사항, 정책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떤 결론을 저희가 도출해서 이걸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한 사안은 전혀 없습니다. 요런 사안이 있고 이렇게 가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가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 지금 당선인의 의중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런 기조를 가지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런 형태로 가야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어떤 방침에 대한 권고지 결론 요거는 폐지해야 되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무조건 폐지 쪽으로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는 권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선인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본 거니까요. 서울시대 박수희 기자입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공약 중에서 예산이 투여가 많이 되는項目을 이제 검토해야 될 그 중앙정부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제외를 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에 SOC 사업이 서산에 많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특히 예를 들면 서산공항, 그 다음에 대산항 카페리오 관련 아까 보도 말씀하셨는데 카페리오도 내년 28억이라는 CEP 보도가 나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단 쪽에서 당선자에게 어떤 권고를 하셨는지 이런 건 대산항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서산시에서 주민들한테 그냥 발표하는 것도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한테 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존 시의 그 떠오른 정책에 변화가 있어서 변화가 되고 있고 서산공항을 왜 마찬가지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는 그렇게 포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서산시 정책 기존에 유지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터미널 이전 관련해서 그 1년 안에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를 질 것이며 이게 사실상에 백지화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어떻게 검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터미널 관련돼서는 당선자의 의중도 그렇고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에 있을 때 입지와 관련된 부분은 뭐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느끼시고 계신 것 같고요. 이제 저희 준비단의 의견 역시도 터미널 이전과 관련돼서는 상당한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터미널 이전에 관련돼서는 이전의 기조를 유지를 할 때 이전하는 것으로 그러나
입지 관련된 부분, 또 입지대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면 터미널 이전에 관련돼서 조금 더 근데 그것을 다시 또 기간을 오래 두면 또 다른 갈등이 표출이 되고 또 다른 갈등 요인, 다른 데 또 집값이 상승하는데 투기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그래서 당사인의 의중은 이전과 관련 터미널 이전과 관련돼서 기조를 유지를 하되 조금 더 여론을 손수를 하되 빠른 취임과 동시에 빨리 여론을 수렴하고 1년 이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는데 그 결론은 이전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유지될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부분에 시청에서도 부처 간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인지 터미널을 이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추진의 정당성이라든가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잘 검증해서 1년에 잘 검증해서 매듭을 짓는 거 이전이냐 아니냐 이전하더라도 시기 언제는 뜻이냐 그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박종신 의원님 그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터미널 후보지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거든요. 산업단지로서 얘기를 한 그 내중에 이제 터미널을 옮기겠다 이제 후보지 위치까지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이렇게 의견이 조율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취임하신 이후에 일단 저는 그렇게 본 거고 진실 규명도 한번 해보고 판단도 해보고 아니 추진 과정에서 이것이 정당했었는지 타당성했는지 자금을 해보자. 자금을 해놨는데 일단은 1년 이내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 자원 희소화 시설 관련해서 당진금만 안 들어온다면 가능하다 이런 뭐 원칙이 좀 섰나요? 자원 희소와 관련돼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철 시설하고 당진금은 같이 맞아. 그런데 이 부분도 일단은 똑같이 앞에 전자화처럼 이 사업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2010년도 이후에 왜 수갑장으로 이게 정책이 전환되는지 그거에 대한 배경과 그 배경 그리고 어떤 그 나는 추진 정당성, 개관성 이런 부분을 갖고 아까 말씀 행정 비용 이런 부분 그동안의 행정 비용 이런 부분은 비용이 좀 발생하더라도 시민한테 공적 가치가 크다 본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상대 그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받으면서 절차상이나 처리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거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까?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서라든가 접근할 수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밝힐지 못했어도 약간의 한 이 부분은 훨씬 후에 행정자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면밀하게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